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 직접 받는 배상이 아니면 제대로 된 배상이 아니다. 정부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온갖 가스라이팅을 하며 국가 간 합의의 노력을 왜곡하고 반일 선동에 혈안이 된 자들의 면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반일 죽창가를 외친 조국, 위안부 피해자 도우라며 국민들께서 한 푼 두 푼 모아주시는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애견 호텔 가는 등 위안부 할머니 돕기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1,700만 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 이게 바로 좌파 반일운동의 실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반일운동, 그리고 대안도 없이 정부 비난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우면서 악랄한 정치 선동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북한의 각근 전술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각근 전술이 이제 갓에 있는 끈이 미국하고 일본인데 그 둘을 잘라버리면 항공장 수중에 들어온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끈 중 하나만 잘라내면 된다, 이런 네. 뜻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일본을 잘라내는 법, 바로 반미와 반일운동인데,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쉽게 파고드는 건 반일운동입니다. 친북 친중 세력이 줄기차게 반일 선동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계기로 어렵게 외교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를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을 내버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를 파탄낸 결정적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와해시킨 거하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일 정권으로 정의될 만큼 반일 선동에 앞장서온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어렵게 성사시켜서 이행 중이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습니다.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며칠 안 가서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는가 하면 일본이 출연한 치유재단기금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채 일본이 준 돈은 안 쓰겠다,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생색내기 정치 선동을 해댔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2021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돌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대일 외교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음주운전하고 나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사람의 행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2018년 문재인 정권 대법원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법원 소송을 통해 개인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김능환 대법관의 2012년 판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장님, 이처럼 양국 간의 합의를 일방이 파기하는 행위, 즉 사법부가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행위가 이 정상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일입니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이행 중이던 국가 간 합의를 깨버린다면은 도대체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과 영속성 있는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하려 하겠습니까?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외교적인 난제가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의 이 아픈 역사를 들먹이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서 한일 관계를 파탄낸 결과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실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결국 국가와 특히 이제 국민들의 그 이익에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고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위태로워졌고요. 한일 통화수합 연장도 일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투자 축소,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G7 확대 논의에서도 일본이 대한민국 초청권에 반발하면서 우리 외교 입지가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으셔야 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 직접 받는 배상이 아니면 제대로 된 배상이 아니다. 정부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등등 온갖 가스라이팅을 하며 국가 간 합의의 노력을 왜곡하고 반일 선동에 혈안이 된 자들의 면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반일 죽창가를 외친 조국, 위안부 피해자 도우라며 국민들께서 한 푼 두 푼 모아주시는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발 마사지샵 가고
애견 호텔 가는 등 위안부 할머니 돕기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1,700만 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 이게 바로 좌파 반일운동의 실체입니다. 앞에서만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갖은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다 본인을 비롯해 가족까지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하는 척한단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피해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반일운동 그리고 대안도 없이 이 정부 비난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우면서 악랄한 정치 선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이 1965년의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법이라고 평가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고심 끝에 만들어진 그러한 네. 실행 가능한 이제 절충안이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실장님, 이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이제 드디어 복원됐는데 몇 년 만인지 알고 계시죠? 12년 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일 한때 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한일 양국 간 셔틀 외교가 기적적으로 복원이 되고 그토록 반대했던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한일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포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를 하는 등 이 모든 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성사되기 아마도 어려웠을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의의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핵 위협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커다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막혀있던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한일 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으로서 이 북핵을 머리 위에 인 채 신냉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동맹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적적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만큼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 주시고 한일 양국이 발전적인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끝으로 이 안보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덧붙여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외교적인 도전은 사실은 간단한 도전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나가고 그런 것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